이렇게 이제 69억의 홍대 모르겠지? 합정 쪽에 나와 있는 매물이다. 자, 지금 요 건물. 자, 이렇게 생긴 건물은 어떨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가? 자, 일단 네이버 매물을 본다. 전체 금액 보고, 평당 금액 보고, 대략 위치, 최종 금액 확인. 근데 네이버 매물에는 정확한 주소가 안 나와 있어. 이럴 때 방법 알려줄게. 옆에 가게 명칭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네이버에 검색한다. 그러면 지도가 뜨거든. 옆에 꾹 눌러봐. 이 건물 아니지. 다시 왼쪽 눌러보고 오른쪽에 로드뷰가 뜨거든. 로드뷰로 내가 본 매물이 맞는지 확인. 맞지? 여기지. 이렇게 주소를 찾는다. 자, 다시 네이버 매물 들어가서 최종 금액 확인, 대지와 연면적 층수 확인, 대략 정보 확인. 자, 일단 특이사항은 69억이라는 게 합당한 가격이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동산 어플 디스코를 켠다. 주소 확인하고 9천, 약 1억 5천, 7,200. 근데 평당만 보면 안 돼. 왜? 여기는 신축이거든. 디스코에서 대지와 연면적 층수 확인, 최근 실거래 확인, 토지를 40억에 산 거지. 토지 건물에 대한 정보 확인, 건물 층수 용도 확인, 건물 허가일 확인. 자, 우선은 근처 토지가액에 이 신축을 했을 때의 설계비와 시공비와 그런 위험 요소들을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가 녹여 들어가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제 어플 랜드북 켠다. 감정가 확인. 근데 이 감정가는 70%만 믿어야 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참고만 하자. 건물 확인, 토지 건물 수정가 확인, 건물 정보 각층 용도 확인, 각층 실제 면적 확인, 건폐율 용적률 확인하고 마지막에 건물 허가일 확인. 신축이다, 신축.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대로 69억 그대로 사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뭔가 임차를 하거나 내가 사용하거나 하면 되는데, 토지 플러스 신축 비용까지 다 있고 거기에 이윤까지 있느냐, 아니면 그런 이윤 없이 그냥 딱 그 원가만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1년 반 2년에 대한 어떤 수고를 금액으로는 좀 세이브할 수 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옛날 건물을 사서 신축을 하기만 하면은 그 신축에 대한 비용을 벌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잘 어떻게 녹아 들어가서 있느냐, 여기에 이기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첫 번째 한다. 자, 두 번째, 이 신축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목적이 있느냐를 이제 봅니다. 자, 여기는 일단 디벨롭적으로는 괜찮다. 이 정도면은 근생으로서 괜찮게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지금 1층은 임대가 들어가져 있고 2층, 3층이 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보니까 20평, 19평 돼 있단 말은 약 전부 각 20평 정도대로 돼 있고, 저 위에는 4층, 5층처럼 보이지만 4층을 그냥 높게 했다. 맨 마지막 층을 높게 한 거라서 전체 면적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2층, 3층을 임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그거를 부동산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근처에 부동산 시세, 임대 시세를 조사를 첫 번째 해야 되고, 임대가 일단 가능한가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강민경님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이렇게 생긴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신축이 그냥 적절하고 괜찮다, 보통 정도 수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한가를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완전 스타일이 다르죠. 자, 여기는 징크와 빨간색 벽돌을 사용을 했고 여기는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4층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일단 입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니지만 밤이 되었을 때 아름아름 술집이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이 골목 안에도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술집이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저기가 홍대 메인 사람들이 워킹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충분히 술집으로서 나는 수요가 있다고 보지만 2층, 3층이 과연 임대에 대한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너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갈 때는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약간 한 10도, 15도 정도 있어서 조금 노출도가 있는 편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물은 저런 건물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저런 건물들이 보이고, 그랬을 때 이 건물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느냐,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보이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이제 보이느냐.
그리고 징크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지었다. 그리고 2층, 3층이 바로 계단을 올라가는 쪽으로 만들었고, 다른 쪽에서 저 건물이 얼마나 어떻게 보이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밤 됐을 때 다 이제 술집 라인들이고, 여기도 술집 라인들입니다. 자, 여기 사거리에서 봤을 때 이제 요렇게 보이면, 여기는 코너니까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가 싫어도 보이는 자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안 보고 싶어도 정면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좋은, 가시성이 좋은 곳이다. 노출도가 좋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거리에서 이쪽에 왔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잠깐 돌았을 때 한 30% 정도 수준이 보인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보이는 거는 약 15%, 20% 정도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고, 여기서도 한 20% 보이고, 저기서 또 측면으로 보이고, 그래서 노출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자, 이게 높은 편입니다. 자, 이것도 높은 편입니다.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봐지는 게 노출도가 높다. 자, 그리고 같은 면적이라도 이쪽 보이고 이쪽 보이고가 사실 노출도가 높은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여기서 봤을 때 약 15%, 20%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이다. 노출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판단을 해야 한다. 여기는 이렇게 또 보이죠. 나무가 이렇게 있죠. 지금은 이제 겨울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나무가 이제 풍성하게 됐을 때 또 건물이 잘 안 보여진다. 자, 이 나무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나무는 건물 경계에 있어서 관계없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봄이 된다, 가을이 된다 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는 장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단점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나무가 피면은 건물이 또 여기서 40%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안 보이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있죠. 작은 가로등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가려지는 단점이, 이거는 뭐 마이너스 점 줬지만 한 2, 3점 정도 수준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신축이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신축이다라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랬을 때 공용 공간이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 여기 이제 1층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죠. 여기서 약간 이런 파티션 역할을 했네. 요거는 약간의 건물의 어떤 디자인을 할 때도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샹들리에를 달았는데 뭐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공용까지 이제 만들어 놓았다. 근데 계단이 약간 신축치고는 좀 가파른 느낌이다. 2층이 이렇게 지금 현재 비어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인테리어만 들어오게, 층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근데 임차를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양쪽과 환기창과 전면했을 때 충분히 임차는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이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3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오픈이 되었을 때 이제 이런 거가 보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멀리 뭔가 좀 좋은 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다릅니다. 하지만 오픈을 시켜 놓아서 올라갈 때 괜찮다. 자, 이렇게 3층은 이렇게 뭐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있는, 뭔가 좀 쓰고 있고, 4층 올라가고 마찬가지 4층에 이렇게 작은 공간으로 쓰고 있다. 4층도 지금은 이렇게 4층이 이렇게 테라스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봐지는다. 그래서 2층, 4층이 지금 공실이고,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강민경님 건물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여기서 풍경이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인다. 신축은 꽤 깔끔합니다. 왔을 때 어차피 신축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3층을 이제 실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그냥 면적에, 우리가 건축 면적에, 공사 면적에는 들어가지만 건축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수를 다 옥상 배수를 하게끔 했고, 테라스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맞은편 건물이 보이고, 그래서 건축 설계를 이 정도 그냥 기본으로 다 만들어 놓았고, 신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 층 정도를 지금 임대를 내놓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금액이 적당하냐, 어느 정도가 좋으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면서 한 층을 4층을 내가 살거나 쓰고 사무실로 쓰고 임대를 이제 2층에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매물을 볼 때 일단은 내 목적을 먼저 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런 건물을 한번 보는 것도 좋다.
자, 그래서 이 건물 번듯하게 신축이지.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볼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자, 대시 40억에 사서 취등록세 1억 8,500 내고 중개수수료 4천 내고 연면적 81평 5층에 설계비 약 5에서 7천만 원, 시공비 약 700에서 750만 원 하면은 약 6억에서 7억 정도. 원가 40억. 취등록세 1억 9천, 중개 0.4억, 설계 0.5억, 시공비 약 6억에서 7억. 그동안 대출이자와 설계 공사 수고비 약 2억, 전체 원가가 약 50억에서 53억 정도이다. 현재 매매 금액은 69억이고 결론은 전체 원가 약 50에서 55억 정도 들었고 69억에 매도한다면 세금 빼고 약 15억 정도, 12억에서 15억 정도 마진이 들어간다. 이 마진 금액 원가를 알면 내가 그 설계, 시공, 토지, 매입 등등 수고와 힘듦을 내가 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대입해보고 얼마가 적당한가, 얼마면 내가 할 것인가를 검토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꼼꼼히 봅니다. 이제 정면도 보고 측면도 보고 주위에 이 건물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한번 보기도 하고, 건물 마감 신축이기 때문에 건물 마감 형태나 이런 노후된 상태가 어떤가,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가 있으면은 그냥 가보는 거예요. 뒤에도 한번 가보고, 뒤에 이런 게 있었네, 이거까지 같이 샀으면 진짜 좋았겠는데, 뒤쪽에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축 건물을 우리가 살 때는 무엇을 어떻게 이제 봐야 하느냐를 보았다. 그래서 자, 이런 신축이 대로변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매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봐야 하느냐, 봐도 되느냐, 봐도 됩니다. 뭐 우리가 신뢰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볼 때 조심스럽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봐도 된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면적의 신축 매매 금액 69억이라면 내 점수는 약 83점인데 여기서 만약에 전체 금액이 내려간다면 85점이 되고 87점이 되고 90점이 된다. 구독했지? 안녕.